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산입니다. 먼저 방송에 이어서 말이죠. 이번에도 그러니까 뭐 관상의 마무리 편이다라고 하면 뭐한 얘기지만요. 관상에 대한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관상에 대한 얘기를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요. 재문을 부르는 관상. 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면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고 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걸 또 배제한 가운데 또 나름대로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런 거를 봤을 적에는 나름대로 그런 관상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을 가지고 있다.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해드렸듯이 말이죠. 관상을 잘 보는 사람들은 외형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눈빛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빛은 마음의 창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세상 이렇게 이 마음심이라고 해서 마음이 모두고 마음이 다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어떤 부분을 또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먼저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재차 말씀을 드려봅니다. 관상이라는 또 영화가 있었죠. 그 관상이라는 영화에서 말이죠. 나름대로 내가 왕이 될 관상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어떤 그런 명대사가 있듯이 말이죠. 뭐 이렇게 부자상이라든가 재물복이 있는 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또 외형적으로 또 갖춰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외형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을 뜻하는 건데요. 이 지구상의 어떠한 부분이든 그 모양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늘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양이 이쁘면 이쁜 에너지를 또 모양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에너지를 담고서 있듯이 그런 에너지는 꼭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상에 대한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말이죠. 삼성그룹이죠. 삼성그룹에 이제 이병철 씨가 뭐 예전에 또 돌아가셨고요. 또 이건희 씨도 돌아가고 지금 이제 그 아들이 대를 물려서 가고 있는데 원래 이제 유명한 게 이병철 씨도부터 또 이건희 씨도부터 쉬운 얘기로 그런 관상을 보는 사람들을 또 모셔다가 직원들 또 면접을 보는데 그것을 인용해 왔다.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 노사가 없고 또 나름대로는 그 관상을 볼 적에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합니다. 쉬운 얘기로 호랑이 새끼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늘 자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냥 일개미처럼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관상을 가진 사람들이 삼성이 채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일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는 노조의 그런 어떤 부분이 아주 흔들리지 않은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버지 때서부터 또 이건희 씨의 그런 또 아들 때서부터 이건희 씨를 보는데도 쉬운 얘기로 이렇게 후임자를 채택하는데도 그런 쉬운 얘기로 관상이 됐든 또 운명학적인 면이 됐든 이런 면을 많이 고려해서 또 많이 또 나름대로 조언을 받아서 그 후계자를 선택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삼성이 최고의 어떤 또 위치를 갖고 그리고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이죠. 첫 번째 눈썹이 긴 상입니다. 눈썹이 유난히 길면은 어떤 그런 모습과 이런 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눈의 길이보다 말이죠. 눈썹이 길이가 더 길어야 그러니까 눈썹의 길이가 더 길면 그걸 귀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쉬운 얘기로 눈썹의 길이가 또 길고 눈썹에 이렇게 그 관자놀이죠. 관자놀이에 있는 그런 눈썹의 끝이 눈썹이 길고 또 눈썹이 아주 명확하게 잘 이렇게 돼 있고 또 눈썹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런히 잘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또 그다음에 눈썹이 이렇게 쉬운 얘기로 인당 쪽 인당이 관자놀이인데 인당 쪽이 조금 손가락으로 해서 두 마디 이상의 넓은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업적인 수완이라든가 경제적인 활동이라든가 또 현실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인간적인 관계도 잘 해결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이면 말이죠, 우리는 늘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 어떤 그런 폭넓은 지혜를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사업도 신속하고 빠르게 어떤 그런 그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잘 해나갈 수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에너지를 깊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눈썹도 가지런히, 또 눈썹 난 것도 이렇게 참 이렇게 결이 잘 살아서 흘러내려가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눈썹이 그냥 이 안에까지 쫙 몰려서 눈썹이 나 있어, 어떻게 보면 일자 눈썹이라고 할 수도 있죠.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피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인당 쪽에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폭넓게, 요새 뭐 눈썹 관리해 주는 데도 많고요, 또 나름대로 잘 이렇게 표현해 주는 데도 많으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교정을 보면은 그런 운수적인 에너지로 바뀌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이라는 것은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눈동자는 굉장히 진하고 또렷하고요. 또 뭔가 이렇게 눈을 봤을 적에 눈이 조금 이렇게 선하면서 눈이 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좀 진하고 또 눈이 선하고 또 나름대로는 그런 눈에 정기가 서려 있어서 맑음이 있고, 때로는 아주 눈에 힘이 있어서 상대를 제압할 수도 있지만 그 눈에 인자함을 같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타인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눈두덩이 있는 데가 말이죠, 아주 얇고 움푹 들어간 것보다는 조금 눈두덩이 두툼하고 이렇게 두께가 있는 그런 두둑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 역시도 제복을 갖고 있는 그런 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이죠, 코인데요. 코는 우리가 주먹코라고 그러죠. 좀 코는 이렇게 둥근 코, 둥글면서 뭐 어떻게 보면 주먹코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부리 코라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안으로 말아 들어간 듯한 그런 부분이고, 이 콧구멍이 보이지 않게 콧구멍을 이렇게 싹 이렇게 감싸주고, 그 다음에 콧두덩이라고 그러죠. 콧두덩이, 이렇게 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콧두덩이 조금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제복이 좋은 그런 코를 가지고 있다. 둥글면서 안으로 약간 좀 말아들을 수 있고, 유난히 콧날이 굉장히 서 있고, 또 콧날이 아주 뾰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미인과 비남의 어떤 그런 부분은 될 수 있겠지만, 또 날카로운 어떤 성격이라든가, 또 하여튼 거기에 걸맞지 않은 그런 어떤 성격이 내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이죠, 코가 하늘을 내다보고 있고, 코가 뭐 위로다 좀 콧구녕이 좀 해서 사람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보더라도 콧구녕을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또 그런 예도 있잖아요. 그런 예도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비난, 관상학적으로 좋지 않은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넷째는 말이죠. 네 번째는 물론 남자나 여자나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목이 말이죠. 목이 좀 굵고 단단한 목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목이 너무나 가늘고 얇으면서 야리야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건 역시도 제복이 떨어질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또 나름대로 어떤 다 이게 재물에 속하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야리야리하고 얇은 것보다는 좀 목이 두터우면서 힘이 있어 보이고, 또 목에 어떤 그런 선이 있고, 또 주름 같은 것들이 약간 두 가닥 세 가닥 이렇게 선이 있게 나타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도 사람대로 어떤 그런 제복이 있고 재물복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말이죠. 다섯 번째 이마인데요. 또 이마가 잘생긴 사람을 치고 또 나름대로 그렇게
남한테 무시를 당하거나 또 나름대로 제복이 떨어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지나가다 보면 야 정말 이마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마는 너무 넓은 것보다는 이마가 너무나 이렇게 넓어서 하는 것보다는 양쪽 이마의 가장자리, 그러니까 양쪽 이마의 가장자리 위쪽이죠. 그런 가장자리가 뼈가 꽉 차갖고 뭔가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머리가 단단해 보이고 약간 이런 부분이 꽉 차 있으면은요 그런 부분도 부자가 될 광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쪽 이 부분에 뼈가 꽉 차 있고 또 둥그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그 이마에 나름대로 아주 동그랗고 또 빛이 나고 그런 이마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자가 될 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명예도 역시 굉장히 높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인데요. 여섯 번째는 입이 이제 입인데요. 입이 아주 작은 입보다는 입이 관상에 비해서 조금 저기 넉넉한 입, 또 그 균형이 맞는 입이 참 좋을 수 있고요. 또 윗입술보다는 아랫입술이 조금 도톰해서 나름대로는 흘러내림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은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 입술은 뭐 색상으로 또 많이 표현한데요. 검거나 보라색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색상이 뚜렷하고 약간 붉은기가 도는 사람이 좋은 심성을 갖고 있고 좋은 또 어떤 그런 인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은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또 크게 또 변화가 없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요새는 말이죠. 또 어떻게 보면 V라인이라고 그래갖고 여자분들이 턱을 막 깎아서 턱을 아주 뾰족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은요, 관상학적으로는 좋은 상이 아닙니다. 관상학적으로 보면은 이 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죠. 뭐를 먹고 씹고 우리가 먹지 않으면은 끝내는 죽잖아요. 턱 자체가 잘 발달돼서 조금 두툼하고 둥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사각턱이라고 해서 뭐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주 너무나 뾰족하고 V라인을 선택한 그런 것보다는 사각턱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턱이 좀 두툼하고 둥그렇고 이런 부분이 관상학적 에너지면 쪽으로는 굉장히 좋다. 여덟째 말이죠. 여덟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를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귀인데요. 내가 먼저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 우리의 모든 장기는 귀중하고 중요한 것들은 다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버리더라도 하나를 갖고 내가 쓰고 이용할 수 있게끔 아주 중요한 장기들은 두 개씩으로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귀도 말이죠.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안 들리면 한쪽을 갖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인간의 어떤 주물주가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귀도 작은 것보다는 좀 넓고 귓볼이 좀 도톰하고 또 귀가 맑고 또 잘 귀가 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바깥으로 바짝 이렇게 귀가 붙은 그런 귀보다는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는 귀, 또 칼귀보다는 조금 이렇게 두툼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귀가 귀상이 될 수 있고 또 나름대로는 돈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쉬운 예로도요. 쉬운 예로도 얼마 전에 그 타계하신 삼성그룹의 이건희 씨가 아주 좋은 귀상을 갖고 있는 좋은 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선례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말이죠. 아홉 번째 우리가 얼굴을 보면 얼굴에 뭐 여러 가지 점이 생길 수 있고 또 얼굴에 점이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또 성형외과를 통해서 점도 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점을 심는다라고 해서 말이죠. 매력적이게 코끝에다가도 점을 받고 또 나름대로 하여튼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요즘 세상에서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얼굴의 점이 말이죠. 눈썹 아래로 있는 점들은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은 차수성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하고요. 또 나름대로 왼쪽 눈썹의 어떤 밑에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재물복을 타고난 경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콧볼 그러니까 코가 생긴 그런 콧볼 옆에 있는 점은 말이죠. 점은 대인관계가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점이다라고 해서 또 미인점
미인점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시죠? 코끝에 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 미인점이다. 그래서 어떤 또 여성분들은 매력적이게 코끝에다 또 성형외과를 통해서 이렇게 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0번째로 말이죠. 10번째로 우린 치아인데 말이죠. 치아가 어떻게 보면 오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모르지만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치아에 또 뼈라든가 치골이 다 무너져서 참 여러 가지로 치과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고, 저도 또 물론 뭐 이렇게 단단하고 좋은 어떤 그런 지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치과를 좀 다녀봤는데, 치과의 치료라는 게 참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러기 때문에 오복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런 잇몸이라든가 치주 관리를 잘하는 건 굉장히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는 나름대로는 약간 이렇게 하얀색, 또 누렇지만 그 누런 이의 부분이 아주 이렇게 색이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부분. 또 이가 벌어지지 않고 이새가 잘 맞물려서 잇몸과 이의 어떤 그런 생김새가 좋은 어떤 그런 사람들은 일단 어떻게 됐든 그렇죠. 잇몸이 이게 이새가 벌어지면 벌어지지 않는 사람들보다 돈 흐름이 많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가 색깔이 좋고 희던 뭐 이렇게 좀 노랗던 이렇게 아주 일률적으로 색깔이 잘 들어가면서 이새가 넓지 않고 또 이가 이렇게 잘 잇몸과 같이 배열이 되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 역시도 제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잘 또 씹어서 먹으니까 소화력이 좋을 수 있어서 건강 역시도 좋은 건강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관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장마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또 7월 달에는 또 많은 비가 또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비가 많은 이 장마철에 또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런 장마철에 늘 웃는 얼굴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게 다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부분은 좋은 인생, 좋은 관상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 후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산입니다.